오늘부터 지지를 할 건데 당연히 천간과 연결돼 있습니다. 지지를 이렇게 지원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는데 그 천간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어디에 근거한 건가? 그냥 천간인가? 지금까지 천간을 했는데 그냥 천간이었잖아요. 간목, 그냥 간목이었잖아요. 그죠? 이 간목이 술을 만나면 어떻고, 뭐 화를 만나면 어떻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간목, 이 병화, 이 임수가 다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요. 출신처들이 있어요. 어디 출신인 것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냥 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출신, 배경을 근거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읽지 못하면은 사주 해석은 처음부터 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천간만 보고 어떻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지지만 갖고 어떻다 얘기하는 것도 어림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지지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지원으로 따로 표현하는 것은 지지 자체가 갖는 중요한 용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지의 용도는 인원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인원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집의 집, 누구의 집, 그 집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여러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 가족. 집으로 얘기하면 가족이고요. 자, 이게 마당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마당이죠, 그죠? 그 마당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마당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마당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마당 자체도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 마당인가? 어느 시기에 쓰여지는 마당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지지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지지 자체로의 역할, 소속, 성향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지 안에 담고 있는 것, 저 그릇에 담고 있는 게 인원이에요. 그죠? 지지 안에 담고 있는 게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원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할까? 또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안에만 있는 것으로 인원이, 그러니까 지지 장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이 인원을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이 인원이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느냐를 보는 건데, 인원의 작용, 사용, 뭐 드러나는 것이 천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이 곧 천이라고,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 있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보실 때는 그 장간들이 어디로 나갔는지, 그래서 그 지지를 대표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구분을 해봅니다. 지지라고 하는 자체, 그 모양, 틀. 오늘은 많이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그 지지 자체의 틀은 그릇의 모양, 그릇의 모양이나 상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 그릇인지, 그죠? 어느 시점에 쓰여질 그릇인지, 저 그릇 자체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 그릇을 대표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죠? 다시 보시면 천간은 자기 소속이 있어야죠. 어디를 대표한 소속. 그러니까 뭐예요? 지지에 근거하지 않은 천간은 실질적 자기 행사를 못 하겠죠. 지금 내 집에 뭐가 들어와 있는데 야는 소속이나 또는 근거도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들어온 도둑이나 이상한 놈이 들어온 거죠. 뭔 짓을 할 줄 모르잖아요. 자, 천간에 있는 게 지지에 아무런 근거 없이 돌아다녀요, 야가. 그런 게 사주에 많다. 천간에 많다. 2개만 돼도 많은 거죠, 그죠? 하나만 돼도 눈에 가시 같은데. 그럼 2개만 돼도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주에 천간에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2개가 그런 놈들이 있으면은, 사주를 자기가 주도해서 못 쓰겠죠. 지지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건 지지 장간에 근거했다는 뜻이죠. 그 지지에 근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지지 안에 있는 거에 근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근거한 천간은 우리가 그 천간 아까 얘기한 간목이 어디에서 나온 간목이냐 출신처가 정해지잖아요. 출신처가 그걸 읽어내지 못하시면은 사주 보는 건 물 건너간다고.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음양, 오행, 한난조섭, 생극, 재화, 천간의 그 체성들 이런 걸 해온 것은 뭐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데 작용을 어떻게 할까를 보려고 하는 거였었던 거죠. 이게 지금 지지에서 이 부분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넘어가시면은 끝까지 고생하십니다. 해결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괜히 신사를 갖다 끌어다가 붙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헛바퀴만 돌게 됩니다. 신사를 쓴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생극재화를 제대로 또 이런 소속이나 근거를 제대로 갖춰놓고 거기다 붙이셔야지 먼저 붙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지의 기본적 핵심이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그 지지마다 각각의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인원이고요. 그 인원에 의해서 지지라고 하는 것의 성향과 소속이 결정돼요. 뭐에 의해서? 인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속과 성향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걸 하게 될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진토는 을, 재, 무가 있어요.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지지 안에 있는 인원. 그 지장, 간이라고 하잖아요. 간인데 안 쓰여지고 보관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장간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장간이 투한 거죠. 투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 입장에서는 야의 성향이나 소속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야의 소속을 요걸 보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진을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의 소속을 결정하고 진의 성향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 마당이에요. 그 마당. 마당을 형성하는 것. 그건 무토하고 진토는 엄연히 다르죠. 그죠? 이걸 무토하고 진토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진토는 동남방에 있는 소속이 결정되고요. 개수라고 하는 수의 과거를 품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죠. 그걸 진토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주 구조를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사주 구조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죠? 요거 파악해야 되잖아요. 천간에 나온 것들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예. 그러고 쭉 살피다가 만약에 일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일간이 뭔가를 쓰고 싶은데 안 나왔어요. 아들이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는 인자가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안 나왔어. 그럼 맨날 주워받고 공부하라면 하겠냐고. 그러면 그게 공부할 수 있는 뭔가를 드러내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작동하게 할 때가 언제쯤인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셔야 되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 걸 찾아내야 되고요. 또 그런 관계들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먼저 사주를 분석하실 때 당연히 한난조습이니 이런 걸 봐야 되지만은 뭘 봐야 돼요? 궁. 연월일시 궁에 대한 그 지지적 조건들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베이스에 딱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천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읽어내는 거죠. 그런 것을 베이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게 격이고 억부예요. 그냥 격, 억부만 갖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맞아요. 왜 안 맞겠어요? 이런 배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맞는 거, 맞추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요. 다 틀려요. 그거 맞추려고 막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지지에 대한 포괄적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잖아요. 그죠? 지지는 그릇이다. 마당이다. 어떻게 쓰여질 마당인지, 어디에 있는 마당인지,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에, 이런 것들이 대입이 되면 다 복잡해집니다. 지지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기와 새. 기는 삼합으로 연결되고요. 새는 방국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방국은 소속, 방향. 방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방위죠. 방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합은 성향을 얘기해요. 성향. 방국이나 삼합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 신살들은 방국과 삼합의 관계에 의해서 얘기돼요. 삼재살, 삼살방, 장군살방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좀 있으면 다 민력이 해마다 나오죠. 그죠? 민력 뒤에 보면은 모든 살들이 다 이렇게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 것만 있으면 다 해먹어요. 네. 자, 그러니까 기적인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느냐, 세의 부분으로 작용하느냐. 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목적. 이건 소속이나 방이니까
뭔가 단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12개의 지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것, 저 삼합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으로 연결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죠. 뭔 소리야 이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전체적인 걸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풀어집니다. 이건 뭐예요? 계절이잖아요, 계절. 방위, 소속, 계절.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 방위로는 동쪽. 그렇게 되는 거죠. 봄, 동쪽은 뭐예요? 봄이라고 하는 건 시간 개념이고요. 동쪽이라고 하는 건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 동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목의 성향으로 목을 목적하는 걸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교감을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저런 단체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평 관계, 여기는 수직 관계 형성됩니다. 제 강의 중에 자주 나오는 용어가 저 수평과 수직이에요. 수평과 수직을 강조한 영화가 있어요. 일대종사 보셨는가요? 양조위 나오고 송혜교도 나오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첫 장면부터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큰 창살문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나오죠. 서 있던 게 넘어져요. 수직은 살아있는 거고요. 넘어진 건 죽은 거예요.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걸로 나와요. 수직과 수평. 제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수직은 수직적 구조, 이렇게 오행 구조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평 관계, 수직 관계. 그러면 목의 이 관계로는 수직 관계에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목의 작용이 정신적 작용을 한다. 목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수평적 관계고 이건 현실적 부분, 물질적 부분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 작용을 한다는 것은 위계를 얘기해요. 위계. 질서, 선후. 수평관계는 우리가 얘기한 좌우로, 넓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간목, 수직작용, 을목, 수평작용. 네. 그잖아요. 모토, 수직작용, 기토, 수평작용. 적용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삼합은 수직작용, 그죠? 수직작용. 이건 수평작용. 여기 이건 같은 것끼리 모였다는 뜻이고요. 이건 형질이 전혀 다른 건데 목적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통했기 때문에.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와서 몇 주 같이 여기 뒤풀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그전엔 전혀 몰랐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저를 못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모인 목적이 뭐예요? 뭔가 목적하는 걸로 모인 거잖아요. 명리, 역학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목적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술 먹으러 간다. 친구가 전화해서 야 오늘 한잔 하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거죠. 근데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퇴근할 때쯤 되니까 술 한잔 하자. 이건 이런 쪽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섞였잖아요.
상사가 부하직원한테 먹자고 하는데 상사는 자기가 좀 외로워서 술 3대 해달라고 먹자고 했는데 부하직원은 상사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둘의 관계가. 그러니까 기세가 섞여서 얘기가 계속 겉돌고, 그러자 나중에 꼬장 피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들을 이제 해갈 거예요.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지지를 보는 건 기세를 보는 거다. 저 기세가 12개의 지지의 기본 순환고리예요. 순환고리. 처음 강의할 때 사주의 가장 핵심은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순환. 회전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순환하는 것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앞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지나가면 예측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 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찾아서 읽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지의 지금 중요성, 지지의 중요성, 이걸 그냥 지구라고 하는 땅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땅. 땅에 근거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땅에 내려오지 않는 새는 없다. 없죠, 그죠? 아무리 오래 하늘에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려오야 되잖아요. 그 새는 뭐예요? 땅에 근거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몸으로 얘기하면은 몸에 아는 정신. 이건 허망한 거죠. 몸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은 허망한 겁니다.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정신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가 나이게 하는 것은 몸에 근거하고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그게 지지라고요, 사주에서. 사주의 모든 것들은 지지에 근거하고 있다. 지지를 벗어난 것, 지지에 없는 것, 이런 것은 허망한 것들이에요. 그건 주인이 아니고요, 객입니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지나갈 것들이라. 지나갈 것에 목숨 걸고 목적하고 그것에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은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관점을 정말로 중요시해야 돼요. 천간할 때는 천간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랬죠, 그죠? 이게 지지하니까 지지가 최고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지지, 땅에, 지구에 근거한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한 몸은 정신의 그릇이에요. 그죠? 정신의 그릇. 그러면은 내 몸과 내 정신, 내 의지, 뭐 의지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정신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자, 치매에 걸렸어요. 몸은 내가 알던 그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분인가. 참 애매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출신하지 않은 것, 지지에 근거하지 않은 것, 천간만 떨렁 온 것, 천간만 떨렁 있는 것, 지지 안에만 있는 것, 지지 안에만 있으면은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지 안에 있는 인원은 지지의 형태, 아까 얘기한 지지의 성향과 소속을 결정하는 걸로 지지에 작용하는 거지, 지지 밖으로 나와서 용사한다든지 행사하는 일은 없다. 그것도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지 장관 갖고 막 통변들을 하셔요. 지지 장관끼리 막 부딪히고 싸우고 육박전을 하고 막 이럽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잘 맞추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려면 머리 끄댕이 잡으셔야 될 거예요.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명하게 돼요. 내가 못 맞추면은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생각하시고 더 공부하시면 돼요. 이상한 거 끌어들여다가 거기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지지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지 구성. 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뭐라 그래? 방위르는 사정방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정통, 정남, 정서, 정부. 저기 여주 가면 실륵사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찰이 있습니다. 그 여강 강가로 그 전탑이 있죠, 그죠? 다층 전탑이라고 돼 있어요. 무너졌던 걸 다시 세워놔가지고 몇 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층 전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229호인가 그럴 거를. 거기 가서 전탑을 쭉 돌아보시면은 방위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방위에 딱 맞춰서 해놨다는 뜻이죠. 관심 없으면 안 보이죠, 그런 게. 거기 옆에 조그만 정자가 있는데 강월헌인가 그럴 거예요. 나홍선사하고 연관이 있는, 나홍선사 거기서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보실 때 방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탑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둘러보셔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방위, 이게 다 그런 게 있죠. 이게 방위별로 사천왕이 다 붙어 있죠, 그죠? 다 아세요? 그걸 사천왕은 원래 수미산에 내 귀탱이에 다 있어야 되는데, 좁은 동네에 오니까 사천왕을 그렇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문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쪽 지키게 해놓은 거죠. 아마 이게 뭐 광목천, 뭐 다문천, 뭐 있어요, 이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지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천간도 끊임없이 음양오행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카테고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킹을 따로따로 다 해서 소속을 나누어서 계속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지는 12개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축을 한마디로 표현해봐야 한자로. 어렵죠,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생각이 다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제 생각대로 할게요. 이렇게 한자. 여기 반대로 그러면 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 진, 습, 여기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자, 축은 금의 기운이
끝나는 곳이에요. 금의 기운이 마무리 되는 데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시작되겠어요? 금이 끝나는 데에서 뭐가 목기가 시작되겠죠. 그잖아요. 축이라고 하는 것에는 금의 기운이 보관돼서 갈물이 되는 시점이면서 목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미는 뭐예요? 미는 요 목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목이 끝난다. 목의 기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시작되겠어요? 금 기운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는 뭐가 끝나요? 수가 정리되죠. 그럼 뭐가 시작돼요? 화가 시작되죠. 술은 화가 정리되겠네. 그죠? 뭐가 시작되겠어요? 수가 시작되죠.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건 무슨 다 구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목이 출발해서 끝나는 것을 보면은 축에서 미는 목이 성장, 쇠퇴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 목이 움직이는 형태이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저 반대쪽의 에너지들이 형성되겠죠. 뭐가? 여기는 금이 시작돼서 정리될 때까지 작용하겠죠. 그죠? 지지의 흐름이나 지지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진에서 술까지. 진에서 뭐가 시작돼요? 화가. 술에서 뭐가 시작돼요? 수가. 이렇게. 지금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인지하셔야 되겠죠. 이걸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나눠보자고요. 술에서 축까지는 한이고요. 축에서 진까지는 습. 진에서 미까지는 미에서 술까지는 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대입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난 조수만으로 지지를 구분해 본 거예요. 구간을 나눠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안에 있으면은 진에서 미 안에 있으면은 목화가 주도하는 데잖아요. 그죠? 목화가 주도하게 됩니다. 구간별로 나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수목이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지지 천간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러한 지지의 성향에 의해서 얼마나 힘을 받을까, 그 근거적 역할을 어떻게 할까, 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뭔가 현실적, 실체적으로는 힘을 받지 않는데 뭔가 그래도 의미적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눠 본 것이고요. 여기에다 방위 같은 것도 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죠? 이게 12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은 24방위가 되는 거예요. 지지의 24방위. 24방위는 최소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 갔는데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여기인데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좌가 어디라는 뜻이에요? 임좌만 써놓은 데도 있고요. 병향만 써놓은 데도 있고요. 이거 그냥 다 써놓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한 자당 얼마잖아요, 원래. 그런 거 세울 때 한 자당 얼마씩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좌향, 풍수에서 얘기하는 좌향, 방향 이런 거 다 나오죠. 자, 경복궁 갔는데 경복궁 광화문이 향이 어떻게 드느냐, 경복궁 틀이 향이 어떻게 드느냐 막 얘기하잖아요. 임좌, 병향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네 안 맞네 막 얘기하고 그러죠. 읽으셔야죠. 이 방에 넣어서. 그러니까 이건 12지지의 방위에 확장한 거예요. 무기는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죠? 무기는 중궁이죠. 중궁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뭐 인터넷 조사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최소한 방위 24방위 정도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주 이렇게 공부하는데 뭐 고전을 읽는다든지 누가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거 읽을 때 이상한 용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위 같은 걸 무슨 감방으로 막 얘기하고 이래요. 그럼 뭐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그럼 그냥 감방만 얘기하는데 이건 축 인을 묶어서 감방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곰방이라고 하는데 곰방이 어딘가 막 한참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그려져 있어야 돼요. 네. 자, 그걸 기본적으로 개념에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지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지지는 오늘 해야 될 핵심적인 거이고요. 생황고조 또는 묘라고도 합니다. 또는 장이라고도 이렇게 표시하는 책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고라고 대부분 표를 하죠. 당연히 묘와 고는 달라요. 같은 위치에 같은 걸 얘기하는데 묘로 작용하는 거와 고로 작용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건 다 한참 지나면 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고는 보관한다는 얘기고요. 묘는 폐기한다는 뜻이에요. 묘로 들어간다는 건 안 쓴다는 얘기고요. 고로 들어간다는 건 쓰기 위해서 보관하겠다는 뜻이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묘고를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고로 인지하고 쓰셔요. 고로 인지하시고. 그게 나중에 하다 보면 구분이 되죠. 생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생지. 생지에 우리는 다 이게 지장간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다 배우신 거잖아요. 배운 건데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그냥 지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구분하는 기본적인 것은 월과 시예요. 월과 시. 더 축약한다면 월만 얘기하는 거예요. 월은 그러니까 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월과 지지 장관과 달라요. 월, 율, 분야. 월율 분야와 지장간은 달라요. 그래도 이건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지장간과 월율 분야를 묶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가 며칠 이렇게 하잖아요. 생지니까 7, 7, 1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날을. 이건 뭐예요? 30일이라고 하는 월을 율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분야별로. 월만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일인데, 일이 월율 분야가 되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용어에. 연이 월율 분야가 되겠냐고요. 월율 분야는 월에만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가 7일, 중기가 7일, 정기가 16일. 이렇게 딱 떨어지지도 않죠. 그죠? 31일이 그냥 우리가 이론적 일수예요. 30일이 넘어가기도 하고 30일이 못 되기도 하죠. 360일이 아니고 360과 5와 4분의 1일이잖아요. 5와 4분의 1을 나눠서 또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외우기 쉬우려고 이렇게 한 거죠. 월율 분야도 책마다 달라요. 그 시간들이. 연해자평에서 얘기하는 월율 분야의 시간표하고 자평 진전에서 얘기하는 월율 분야의 시간표가 다르다고요. 그러고 그런 것이 막 복잡하니까 어떻게 다 잘라냈잖아요. 그죠? 그냥 30일로 하죠. 30일로. 뭐 요즘은 컴퓨터 만세력이니까 걔가 알아서 하겠죠. 그잖아요. 이게 여기 월율 분야와 지지에 있는 장간, 그러니까 다른 지지들, 월을 뺀 지지들. 요즘은 시도 저 월율 분야처럼 시를 구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꽤 있어요. 시를 나눠서 시를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오주계 같은 건 들어보셨나요? 사주 갖고 점치는 방법을 시를 나누어서 점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월율 분야는 월지만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을 그냥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게 순차적으로 있다. 지지에. 다른 지지에는 이거에 대한 시간적 순차성을 부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은? 많이 있다, 적다. 정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날수로 계산해서 그렇게 분야별로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뜻이죠. 일이나 연, 시 이런 것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인지하시고 보셔요. 근데 많은 책들이 지장간을 그냥 월율 분야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모순이기도 해요. 이론적 모순이죠. 뭐 그러려니 저러려니 뭐 아시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눈 것은 지지 장간의 성향을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눈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지의 여기는 다 무토가 들어왔어요. 보이죠? 그죠? 무토가 다 들어온 게. 무토는 여기는 지난 달의 기운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지난 달. 인의 지난 달, 축이죠. 사의 지난 달, 진, 미, 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생지의 전달은 사고지죠. 사고지. 사생지의 지난달, 전달은 사고지예요. 자, 고지에서 생지로 전환되는데 음양하고 상관없이 전달이 음인지 양인지 상관없이 다 양으로 전환돼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지로 전향돼서 생지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끌어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이 이어져 왔더라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 생지에 있는 무토들은
생지에 있는 무토들은 쓰여지기 위한 게 아니고 시스템 전환을 위한 거라고요. 생지는 지난 달이 음이든 양이든 무조건 다 무토로 들어와 있다 이 얘기죠. 무토라고 하는 건 바탕을 달리하겠다는 뜻이죠. 전과 차단해서 새로운 기틀을 만들겠다. 그게 생지의 여기들이에요. 그러면 생지의 여기는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축대를 쌓은 거잖아요. 새로운 축대를 만든 거지 그것이 무엇을 용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지에 여기 갖고 격을 안 잡아요. 나중엔 다 격 잡을 때 얘기하는데 원래 월률 분야로 야들이 7일씩이나 있는데도 이것이 투간해도 격으로 안 잡는다고요. 원칙적으로. 왜 안 잡겠어요? 생지의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용사의 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집을 짓기 위해서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작용은 전에 고지의 기운을 새롭게 전환해서 새로운 틀을 만드는 그 전환적인 형태의 에너지들입니다. 중기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안 해오셔도 돼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은 생지의 중기는 죄송합니다. 다음 계절입니다. 자, 인이 어디에 있어요? 계절로. 봄에, 목의 계절에. 다음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그죠? 화의 계절. 화의 계절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계절이니까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앞을 보고 있죠. 정기는 이렇게 되겠죠. 본래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정기는 소속, 방위를 결정해요. 생지의 소속과 방위를 결정하는 것은 정기예요. 자,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생지는 여기에 작용이 거의 무시된다. 거의 앞에 거의 자. 완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 작용에 그냥 베이스적 역할만 한다. 중기가 생지의 성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생지의 성향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앞에, 미래에, 희망에, 기대, 계획하는 거에. 그게 생지예요. 자, 남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가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희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하기 전에 나서서 먼저 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래요? 희생, 봉사 이런 거라고 표현하죠.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도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제식 표현이다. 어쨌든 뭐에 앞서서 하는 거예요. 남보다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생지의 기운이에요. 그게 생지를 사주에 생지가 기본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서 하려고 하죠. 서두르는 사람. 그리고 동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시작하는 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생과 설의 그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생설. 생설이 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주에 일지나 월지가 생지로 돼 있다면
특히 뭐 일지가 생지로 돼 있다. 갑인일주. 그럼 집 나오면은 집에 바로 들어가겠어요? 아니, 안 들어가죠. 뭔가 휘젓고 다녀야죠. 자, 경자일주. 일지가 자수인데. 그럼 왕제 할 때 하자고요. 다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은 정기가 결정하니까 방위로 방국을 이룰 때는 생지에 정기가 개입하겠죠. 자, 그러면은 성향을 결정하는 거니까 성향은 삼합으로 연결되게 돼요. 그러면 생지에 중기가 작용한다는 것은 삼합으로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인목이 삼합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인오술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오화, 화를 기준으로 화의 목적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목의 목적, 화죠. 화의 목적한다는 뜻이죠. 인목의 친구들, 인묘진, 그죠? 어디에? 소속, 방위는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인목은 화를 목적하고 사화는 금을 목적하죠. 그러면 사화가 여름이 막 시작되는 거잖아요. 화로 얘기하면은. 화로 얘기하면 여름이 막 시작되는데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은 생산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짝짓기가 가능하다. 그게 화예요. 분열 시작. 그럼 짝짓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만이 목적 상실의 짝짓기를 해요. 그게 목적일지도 모르죠. 생산이 목적이죠. 그죠? 자연의 이치에 짝짓기는 생산이 목적이에요. 열매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화의 여름의 시작에 이미 뭘 하고 있어요? 금을 생산하고 있죠. 이건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중에 경금은 녹아내린다. 야는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 참, 예, 어마무시한 상상력입니다. 사중의 경금은 정말로 아름다운 거죠. 화생 금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금화 교역의 실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화생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화에 이미, 그죠? 다음 세대 교체, 세대 전환의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짝짓기 하는 것은 목적이 열매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죠? 화생금의 실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화가 희망하는 것은 여름에 가을을 이미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신금의 임수. 당연히 금생수죠. 신금의 목적지가 수로 가는 거예요. 다음 계절에 수의 계절을 가게 됩니다. 신자진을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유축, 여기는 신자진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해의 간목, 해묘미를 얘기하죠. 해묘미로 전환되는 그 부분을 여기에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죠? 생지 다 이해하셨죠? 자, 이 얘기가 어려우신 분 따로 제가 과외해 드릴게요. 그것을 우리는 이 생지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 역마라는 것은 12신살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12신살의 역마는 다 생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마라는 살을 모르셔도 되잖아요. 역마살은 뭐 보통 명사죠. 그죠?
그잖아요. 명리 용어가 아니고 뭐 보통 명사잖아요. 뭐 막 조금만 짜질러 다니면 어디 역마살 붙어가지고 그렇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다는 얘기죠. 앞을 보고 움직인다. 서두른다. 시작할 때 에너지가 강하다. 뒤끝이 무르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부딪혔어요. 인과 신이. 그러면 이것들은 시작이 요란하겠네요. 조금 두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끼리 지쳐 있겠네요. 그잖아요. 그게 인신충이라고요. 우당탕탕 하다가 금방 또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실수를 반복해서 시작을 수정하는 게 인신충이에요. 시작을 수정한다고요. 그렇게 몇 번 실수한 것을 그걸 경험으로 정말로 뭔가 자기한테 맞는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신충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잖아요. 시작을 다시 번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거 막 투자를 했는데, 막 십수년 투자했는데, 그 때려치지도 못하고, 우리 선생님 때려치지도 못하고 하시잖아. 나 이제 뭐 어떻게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어요. 재밌어서. 근데 막 힘들어, 이제. 막 지지 장관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덮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요. 이게 당연히 수와 화와 수가 부딪혀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행을 할 때 수화는 공간이고 금목은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신충은 과정에 대한 수정이겠네요. 그죠? 과정을 수정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인신충이라고요. 자, 수화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시간 때문에 공간을 수정하겠네요. 공간을 수정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대로 다 충이 다 해소된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명료해. 오늘 깔때기를. 예. 전부 다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만약에 천간에 예. 음과 음으로 된 다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 가지. 여기 이렇게 양으로 돼 있는 구성이 천간에 음으로 돼 있는 것에 소속을 내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간 건 다 양이잖아요. 만약에 예. 병화가 지나가는 병화가 예. 천간에 정화가 되어 있을 때 예. 영향을 미치는 여기에 정화는 근거가 없어요. 다뭐 정화, 음모, 다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오행적 근기일 수는 있지만은 지지에 얘기한 그 소속, 자기의 출신처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화가 이렇게 있다, 사화가 있다. 이런 데는 정화가 없어요. 오행적으로 화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야의 출신처는 아니죠. 야의 출신처는 뭐 좀 이따 하겠지만은 오, 미, 술 여기밖에 없어요. 정화의 출신처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렇게 나 조금 가면은 정화가 이 두 개의 출신처를 놓고 갈등해요. 출신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정화가 갈등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형이라고 그래요. 술미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미형이 정화하고 상관없으면 형이 안 일어나죠. 그냥 토가 많다, 조열하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형을 얘기하려면은 야의 출신처 갖고 얘기해야죠. 그잖아요. 명료하잖아요. 저만 그렇죠. 그제 지금? 네, 똑같아요. 자, 병화의 출신처는 인목과 사화밖에 없어요. 지지에. 병화의 출신처는 인목하고 사화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인사가 두 개가 다 있어요. 인이 있는데 사화가 왔어요.
병화 입장에서. 그럼 병화가 세진 거죠.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병화가 어떻게 하겠어요? 갈등하겠죠. 인중의 병화, 사중의 병화. 출신처가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 신분을 대표할 거예요. 어느 집에 주인을 행세할 거예요. 다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걸 인사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형의 문제가 아니고요. 목생화의 문제죠. 그건 이게 목생화가 잘 되느냐 아니냐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형과 다르죠. 그냥 이게 목생화가 인사형의 목생화는 생지를 생하니까 처음에 우당탕탕 하잖아요. 목생화를. 안 느껴지나요? 막 소리 나는 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탄력받아서 브레이크가 안 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서야 되는데 그게 다 사고라고요. 그런 걸 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형은 화의 문제니까. 병화의 문제. 그러니까 그게 다 출신처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요. 출신처만 잘 구분하시면은 다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까 얘기했던 지지가 집, 마당, 무슨 창고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것이 내보내는 것, 그걸 내보내는 걸 투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지지의 대표자를 내보내는다는 뜻이에요. 대표자를 내보내니까 그 지지 입장에서는 행사할 자, 내 마당을 운영할 자를 내보낸 거예요. 그죠? 그 지지의 운영자가 나간 거죠. 대표자가. 그러면 그 지지가 뭐 하겠어요? 힘을 쓰겠네요. 그 명에서. 그 대표를 통해서. 이해할 게 뭐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막상 사주 보면 안 보이지. 자, 그럼 생지에 대한 부분, 그죠? 고지를 또 이해하면은 금방 알게 돼요. 생지를 지금 머릿속에 넣어 보시고요. 자, 고지. 고지는 자주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복잡해요. 아까 생지는 전부 양했죠. 그죠? 장간들이 다 양간이잖아요. 그 양의 성정이 강하고요. 순이란 양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안 그래요. 지지에 있는 것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왜 들어왔는지를 이해하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한 합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삼합, 방국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충을 했는데 충의 성향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인신충, 그렇게 인신충이면 금목의 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향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지난 달. 근데 지난 달이 뭐예요? 소속이에요. 아까 생지는 소속이 어디에 썼어요? 정기가. 여기는 소속이 여기가 소속이에요. 지난 달. 이게 방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축토는 방위가 어디란 뜻이에요? 북쪽이란 뜻이에요. 수의 방에 있다. 수의 전달의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전달이 어디예요? 자, 묘, 오, 묘. 고지의 전달은 다 왕지죠. 고지의 전달은 다 왕지입니다. 그러면 고지의 여기는 왕지의 기운, 왕지의 에너지가 조금 넘어와 있는 상태죠.
그게 실제로는 왕지의 기운이 넘어온 것으로 표현해도 되지만은 소속이 그 왕지를 기준으로 한 방위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방위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방국을 결정하겠네요. 그잖아요? 해자축, 인묘진, 이렇게 방국을 결정하는 것이 돼요. 그게 여기가. 중기는, 지난 계절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축의 지난 계절이 어디예요? 축이 겨울인데, 겨울의 전계절, 가을, 그죠? 신유술, 가을의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지난 계절의 기운을 보관하겠다는 뜻이에요. 지난 계절의 기운을 보관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진토는 목의 방위에 있어요. 그죠? 지난 계절이 어디에? 겨울의 기운을 보관한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중기는 성향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뭐하고 연결돼요? 삼합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유축이 되겠죠. 금을 결정하는 성향이죠. 여기는 신자증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테니까 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중기가 어디서 온 건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중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 지난 계절에서 왔고요. 지난 달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토라고 하는 마당을 결정하는 그 인원들은 다 뭐예요? 지난 것들이네요. 과거의 것이네요. 자, 과거를 뒤돌아본다. 뒤돌아본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고민한다.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생각한다, 고민한다, 뭐 이런 거 철학한다, 사유한다. 그것을 살로 붙이면 화개살이라고요. 자, 화개살이 많으면 뭐 종교성을 갖는다, 막 철학적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화개라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이 축중에 개수가 작용을 해요. 뭐 운에서 와서 드러냈어요. 이게 축의 개수라고 하는 마당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언제 것이 나온 거예요? 바로 전 것이 나온 거잖아요. 지난 달 거니까. 그건 내가 뭔가 익숙하게 아직도 몸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유행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 일이에요. 그냥 내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래서 김유신이가 그 말을 목 잘랐잖아요. 왜? 청관녀한테 그 말이 그냥 간 거잖아요. 습관대로. 그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페라리를 그냥 때려 부신 거잖아요. 부자니까 가능하지. 중기는 오래된 거니까 지난 계절이잖아요. 한 텀을 넘어선 거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축중에 신금이 작용한다면은 오래된 과거와 연관되어 있겠네요. 사건 추론할 때 이게 작용한다면 오래된 것과 연관된 작용,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시면 되죠.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정기는 고지의 정기는 중기와 여기에 실질적 마당이에요. 그러면은 축토와 기토는 같다, 다르다. 축토는 개수, 신금에 의해서 일정한 성향을 갖는 마당이죠. 마당의 색깔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걸 형성한 바탕이 기토일 뿐이에요. 그러면 천간의 기토가 축토에 근거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마당에 근거한
기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토에 근거한 기토와 축토에 근거한 기토가 다르겠죠. 그잖아요. 천간에 똑같은 기토라고 해도 구분하셔야죠. 그런 거. 그렇게 구분이 돼줘야 실질적 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다 같죠. 그죠? 자, 여기를 보실까요? 축토. 축토가 신금에 의해서 지난 계절의 기운, 금의 계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정부로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어서 어디다가 이걸 전달을 해요? 금을 목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계절이 목의 계절이니까 목한테 금의 에너지가, 금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목은 직립할 수가 없어요. 목이 목다워지려면은 이게 축에서 전달된 금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여기 진은 수의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면 진이 다음 계절에 전달하는 게 뭐예요? 좀 화의 계절에 씨앗의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근본은 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여기는 원산지 표시. 상품에 대한 원산지가 표시된 거예요. 이 개수가. 화한테, 화라는 상품한테 원산지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는 보관 방법을 표시한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분유통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여기 써 있죠, 그죠? 이렇게. 분유통은 우리한테 안 맞으니까 자, 술병, 술 샀습니다. 얼마 전에 소국주를 사가지고 홀짝홀짝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소국주 이런 데에서 이렇게 또 그러면은 요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어디에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냉장 보관하래요. 그죠? 보관 방법을 써는 거죠. 근데 또 뭐가 돼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돼 있어요. 국산, 뭐 몇 프로 이렇게 턱을 써 있어요, 그죠? 예, 원산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상품으로 가시화되고 보여지고 사용되는데 그 사용되는 거에 출처가 어디냐 이거죠. 어디서 나왔냐. 원산지, 생산지를 표시한 거죠. 여기는 사용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사용 방법. 어떻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건 그냥 하나의 예예요, 예. 그러니까 미토가 을목으로 돼 있다는 것은 사용 방법을 표시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근데 여기는 사용 제한을 한 거죠.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마세요. 그 의미가 오야되는데 의미가 오나요? 너무 멀리 갔나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리뷰하시면은 저놈이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10년 뒤에? 이게 축토의 성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축토는 아까 한으로 표현했죠. 한. 한하던 건 뭐예요? 보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한한 거, 보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관 방법, 얼리는 거, 냉동, 그죠? 이거 어떻게 보관해라. 축토는 기본적으로 응결시켜서 묶어놓는 작용을 해요. 여기는 묶임이죠. 그럼 반대쪽에는 이건 풀림이죠.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 방법을 얘기한 거고요. 보관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묶어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얘기한 거라고요. 여기는
열림, 이건 닫힘. 어디서 나간 거잖아요. 열어서 새로운 데로 나가는 것. 외부하고 접촉이 형성되는 것.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지의 중기는 성향을 결정한다. 그 지지의 성향을 결정한다. 자, 생지는 미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을 본다. 그죠? 다가올 계절의 기온을 미리 준비한 거잖아요.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 생지들은 뭘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시점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빚을 막 땡기죠. 어떻게 될 건데,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일을 시작하고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어디서 모여서 만났는데 자기만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해서 들이대죠. 자기를 좋아한다고 신호를 준 것처럼. 그리고 들이대요. 누가? 생지가. 그렇게 들이대야 그래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죠. 몇 번 실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경험으로 수정한다. 그게 생지라고. 고지는 과거의 기운이 있으니까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기억, 바로 전의 기억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해서 해요? 되새김해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유, 생각하는 것. 그게 고지의 작용이에요. 그럼 고지가 사주에 많다. 그럼 생각이 많겠네. 생각이 많으면 어디가 안 좋다고요? 위가 안 좋다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토가 잘 돼야 소화를 해내겠죠. 그러면 생각이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하자는 행동을 게으르다고 하죠. 그럼 토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게을러 보인다. 게으른 건 아니에요. 머리에는 막 복잡하잖아요. 옛날 생각 이것저것 막 비교하고 하느라고. 게을러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 게으르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손님한테. 잘못하면 게을러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고지도 일정 부분 연결됐죠. 그죠? 그러면 생지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요. 고지는 뒤에 머무는 것이겠죠. 그러면 고지가 강하게 작용한다. 월 1에 있다. 그러면 실행력이 떨어지겠죠. 그걸 어떻게 소토해서 쓰느냐의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되겠죠. 생지는 서두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붙드느냐가 문제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목생화가 서두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붙들어 줘야죠. 그러면 해, 자, 축진 이런 것이 있어서 붙들고 있으면은 속도 조절이 되겠죠. 어떻게 조절되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자, 왕지를 보면은 왕지는 할 얘기도 없어요. 왕지는 그냥 자기 기운만 있어요. 월율 분야로 가면은 여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의 왕지만이 월율 분야를 얘기한다. 그때는 여기가 10일, 정기가 20일, 그래서 30일을 얘기하죠. 그러면 다른 지지에서는 그냥 본기만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지금 왔잖아요. 현재로. 왕지는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지금만 있어요. 지금.
모든 기운이 자기 기운만으로 돼 있다. 그게 왕지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자기 기운으로 돼 있으니까 다른 기운에 눈을 돌리지 않죠. 자, 일지가 오화로 돼 있어요. 그잖아요. 네가 와서 붙어라 이거죠. 왜 내가 너한테 가냐 이거지.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일지가 자수예요. 왜 가냐고요. 오야지. 왕지는 자기들 중심으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가득 차 있고요. 에너지가 가득 차면은 밖으로 에너지가 보이겠죠. 드러난다. 그것을 도화라고 그래요. 자, 도화는 뭐예요? 도화는 무슨 끼 부리는 게 도화가 아니고요. 도화는 매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자기 기운을 잘 드러내는 거죠. 도화가 있어야 뭐 한다고요?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사주에 왕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것도 일지 정도의 왕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왕지는 현 시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생지가 왕지에 붙죠. 그죠? 고지가 왕지에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왕지에 생지가 붙으면은 왕지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던 왕지가 동하겠네요. 그죠? 새로운 소스가 들어온 거잖아요. 새로운 소스가 들어와서 기운을 키우니까 움직이려고 하죠. 왕지가 있는데 고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왕지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된다. 보관된다. 그 상태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묘지로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상실된다. 구분 못하면 그냥 고지로 읽으시면 된다고. 다 상실되든 정지되든 안정되든 작용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정지되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사건적 결과를 해석할 때는 구분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그런 게 묶여서 일이 뜻대로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되죠. 꼭 어디까지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하게 하는 것, 생지가 들어오면 움직인다, 동한다 이런 거고요. 고지가 들어오면 정리된다, 안정된다, 창고로 들어갈 수 있다. 창고를 뒤에다 놓고 있으니까 뭐예요? 근거, 안 움직이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형태. 이쪽은 정이고요, 이쪽은 동이죠. 그럼 이게 다 있으면 필요하면 땡기고 지나치면 보관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안정된 형태의 기운을 유지하겠죠. 그게 삼합이 다 갖춰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이 이렇게만 있어요. 생지하고 왕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왕지하고 고지만 있어요. 어느 게 강한 거예요?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안정된 것이 긍정적일 수 있고요. 이렇게 기운이 동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어요. 어느 게 왕한 거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하느냐 정하느냐의 조건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건 용도가 달라진 거지 뭐가 왕하고 뭐가 약하다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대다수들이 왕지하고 고지로 만나는 것보다 왕지하고 생지가 만나는 게 더 강한 것처럼 인식들을 해요. 생해지니까 커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왕지는 이미 커져 있다고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요. 생지가 온다는 건 그 강한 왕지의 에너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동하게 하는 거라고요.
왕지가 고지를 만난다는 건 그 강한 왕지의 기운을 붙들어 놓는 거라고요. 안정시킨다, 정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지나치게들 다 막 생을 받으면 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죠. 국민이 잘못돼서 고생을 합니다. 지금 생지를 만났잖아요. 왕지가 생지를 만났는데 생이 아니네요? 극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생에서 키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런 것은 생으로 연결됐으니까 오화가 막 커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화의 기운은 이미 오화예요. 자, 왕지는 이미 왕지다. 그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지가 와서 왕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왕지를 동하게 한다. 당연히 유금을 동하게 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극이지만은 계절로 보는 또 기의 성향으로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화가 금을 생한다. 이건 그것까지 내재돼 있죠. 이건 당연히 뭐예요? 유금을 동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다 계산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지 구성을 다 했잖아요. 그죠? 이 짧은 시간에 지지가 다 외워졌어야 돼요. 지지 장간까지. 자, 인중에 뭐가 있어요? 인중에 여기 있잖아요. 인중에. 아,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서. 그 인중을 긁으며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참, 심오한 시입니다. 시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